안녕하세요. 양리학교실 김승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애나볼리즘, 캐타볼리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한 지질의 생체 대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질 대사의 디테일을 설명하기 전에 이 지질 대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아래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비시티, 리포디스트로피, 하이퍼리피디미아, 동맥경화, 지방간, 제2형 당뇨병 등 오늘 이러한 질병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피드와 패티애시드의 용어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리피드는 비극성 용매에 녹는 바이오몰리큘 또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로 정의할 수 있고, 이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트리글리서라이드, 또 그 외에 포스폴리피드, 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리피드도 아니고 팻도 아니고 우리말로 지방산이라고 하는 패티애시드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정의합니다. 탄소수 4개에서 28개 혹은 36개까지의 하이드로카본 체인을 가진 카복실릭 애시드 COOH로 정의를 합니다. 이들 패티애시드 중 탄소 사이에 더블 본드가 없는 것들을 Saturated Fatty Acid 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더블 본드를 가진 것들을 Unsaturated Fatty Acid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지방산 연료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소스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으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답은 지질대사 중 애나볼리즘에 해당하는 리포주네시스를 포함해서 다이제스천, 리포라이시스입니다. 우리는 패티 애시드를 다이제스천, 음식을 통해 바로 얻을 수 있고, 리포라이시스, 체내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팻을 분해시켜서 패티애시드를 만들 수 있고, 리포지네시스, 간에서 남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해 팻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이제스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통해 패티애시드를 얻어내고 이를 필요로 하는 올간까지 전달해서 사용되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팻은 바일 솔트에 의해 소장에서 이멀시파이 되어 믹스드 마이셀을 형성합니다. 이후 인테스티널 라이페이즈가 트리글리서라이드를 패티애시드와 글라이세롤로 분해시켜서 소장 점막에서 디퓨전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후 소장 점막 세포 내에서 이들이 다시 TG 형태로 합쳐지고 카이로마이크론,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질 수송체 역할을 하는 리포프로틴인 카이로마이크론에 실려서 림페틱 시스템과 블러드스트림을 통해서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조직의 모세혈관에서 어, 카로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A4리포프로틴인 A4C2에 의해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즈가 액티베이션 되고,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즈에 의해 TG를 다시 패티애시드와 글라이세롤로 분해시키면 패티애시드가 세포로 이동하여 이용됩니다. 근육세포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 산화되기도 하고, 지방세포에서는 다시 TG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두 가지 라이페이지가 등장한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인테스티널 라이페이지와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패티애시드의 또 다른 소스인 리포주네시스, 지질 생성, 지방 합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을 합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리버입니다.
지방산 합성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그림을 통해 지방산 분해 과정과 전체적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산 합성은 카본 두 개씩 길어지는 과정이고, 지방산 분해는 카본 두 개씩 짧아지는 과정입니다. 지방산 분해는 카본 두 개씩 끊어지면서 카본 두 개를 가진 아세틸-CoA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산 합성 시에는 카본 3개짜리 말로닐-CoA가 기질로 사용되어 카본이 2개씩 붙는 반응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산 합성과 분해는 언뜻 보기에 단순한 역순의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세포 내 다른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다른 세트의 효소에 의해 진행되는 다른 패스웨이입니다. 지방산 합성은 사이토졸, 분해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진행이 됩니다. 방금 전 언급한 대로 지방산 패티시드 합성은 말로닐 코A를 사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말로닐 코A를 아세틸 코A로부터 카복실레이션 반응에 의해 만드는 효소가 아세틸 코A 카복실레이즈 ACC입니다. 패티애시드 합성의 효소는 ACC와 파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ACC, 아세틸 코A 카복실레이즈는 프로스테틱 그룹인 바이오틴이 카복실기를 받아서 아세틸 코A에 전달함으로써 말로닐 코A를 합성합니다. 파스, 패티 애시드 신테이즈는 이들 말로닐 코A를 기질로 사용해서 카본 2개씩 계속 붙여가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파스에는 반응이 진행되는 중요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먼저 그중 한 부분인 이곳에 첫 번째 아실 그룹으로 아세틸 그룹이 결합합니다. 다음 이 부분에 어, 패티시드 합성의 기질인 말로닐 코웨이가 들어와서 결합을 합니다. 다음 이 아래쪽에 아세틸 코A, 아세틸 그룹이 새로 들어온 말로닐 그룹 쪽으로 이동해 결합, 즉 컨덴세이션 되고 그 이후에 그 위치에서 리덕션, 디하이드레이션, 리덕션 과정을 거치면서 카본 4개짜리의 카복실릭 애시드, 즉 부치릭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칠 그룹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준비를 하게 되고, 이 상태인데 다시 위쪽에는 새로운 말로닐 코웨이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7번 반복을 하면 카본 16개의 팔미틱 애시드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 팔미틱 애시드는 파스란 엔자임을 떠나게 됩니다. ACC와 파스에 의한 패티 애시드 합성 과정에서 특히 ACC가 캐탈라이즈하는 단계가 rate limiting step으로서 많은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사이토졸의 시트레이트로부터 만들어진 아세틸 코A가 ACC의 기질로 사용된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시트레이트가 ACC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ACC 파스를 거친 아래 단계 프로덕트인 팔미톨 코웨이가 ACC를 억제하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시그널이 사이클릭 AMP를 통하여 ACC를 인산화시킴으로써 ACC를 인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이들은 각각 위에서 공급되는 재료가 많으면 더 많이 만들고, 생산물이 이미 충분히 많으면 그만 만들고, 당장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에너지의 축적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메타볼릭 레귤레이션 측면에서 시트레이트의 작용 포인트를 하나 더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미 시트레이트가 생체 연료를 지방산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트레이트는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에서 PFK1, 포스포 프루크토카이네이즈 1을 억제함으로써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억제합니다. 차단시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시트레이트는 세포 대사의 흐름을 세포 대사 연료의 소비로부터 저장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양쪽에서 리포지네시스와 글라이콜리시스 방향에서 하고 있는 메타볼라이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과잉 섭취되면 지방으로 저장되고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에서 글라이콜리시스 직후 만들어지는 것이 아세틸코A인데 이를 바로 사용해서 지방산을 합성하면 되지. 왜 ACC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는 시트레이트로부터 다시 아세틸코A를 만들어서 사용하는가? 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자, 글라이콜리시스에 의해 만들어진 파이루베이트. 이로부터 아세틸코A를 만드는 과정은 파이루베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컴플렉스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납니다. 즉 만들어진 아세틸코A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티에시드 합성 효소들은 마이토콘드리아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틸코A는 트랜스포터가 없어서 마이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트레이트 셔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시트레이트 신테이즈에 의해서 시트레이트를 만들면 이 시트레이트는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에 있는 시트레이트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를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나간 시트레이트는 다시 사이토졸 내에서 시트레이트 라이에이즈에 의해 아세틸코A를 만들어 지방산 합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카본 16개 팔미테이트 이후 여러 가지 종류의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팔미테이트 이후 더 필요한 경우에 더 긴 지방산도 만들어야겠고 이론게이션 반응 그리고 이중결합이 들어간 중간중간 들어간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디세츄레이션 반응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실례를 언급하면 카본 16개의 팔미테이트 이후에 일러블 6 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이론게이션 되면 카본 18개짜리의 스테아릭 애시드가 되고 이 상태에서 SCD1에 의해 디세츄레이션 되면 18일 더블 본드가 한 개 있는 올레익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그림의 아래 단계의 반응들은 식물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메가 지방산들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돼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에 의해 합성된 지방산 이건 아니면 음식물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지방산이건 이들은 대부분 다음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갑니다. 에너지 저장용으로 TG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세포막의 포스폴리피드로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저장 목적으로의 TG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 글라이코젠 형태로는 고작 몇백 g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면서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평균 성인 남성의 경우 TG 형태로는 지방 조직에 15kg까지 저장하여 1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TG의 합성 과정 자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TG를 만드는 두 가지의 프리커서는 패티아실코A와 글라이서럴 3포스페이트입니다. 이 글라이서럴 3포스페이트에 두 개의 패티아실코A가 들어와서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포스패티딕 애시드, 다른 말로 포스패티데이트, 디아실글라이서럴 3포스페이트이고 이를 캐탈라이즈하는 엔자임이 GPET, 글라이서럴 3포스페이트 아실 트랜스퍼레이즈입니다. 이 반응을 한 개 구분지어 언급할 때 두 번째 단계를 캐탈라이즈하는 엔자임을 AGPET이라고 구별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표적 중 하나가 GPET 이니비터입니다. 포스파티딕 애시드 이후 포스, 어, 포스페테이즈에 의해 디아실글라이서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디겟, 디아실글라이서롤 아실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 아실 그룹이 하나 더 붙으면 TG, 트리 아실글라이서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치료제로서 디겟 이니비터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글라스로 포스포리피드 또 바로 이 포스파티딕 애시드로부터 헤드그룹만 붙으면 바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가 포스폴리피드는 합성할 수 있지만 TG는 간, 지방조직, 장에서만 합성이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강의 초반에 패티애시드의 소스로서 언급한 세 가지 중 마지막으로 리폴라이시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리폴라이시스는 지방 조직에 저장된 TG의 동원, 모빌라이제이션 과정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혈당이 떨어집니다. 글루카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GPCR 수용체를 통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이에 사이클릭 AMP 농도가 증가되고 pKa가 활성화되면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즈가 인산화되어 활성이 증가되고 이 pK에 의해 리피드 드랍릿을 싸고 있는 페리리핀도 인산화되어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즈의 리피드 드랍릿 으로의 접근을 촉진합니다. 이후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즈로 인해 리피드 드랍릿 내에 저장되어 있던 TG가 패티애시드와 글라이서롤로 분해가 되고 패티애시드는 혈장 단백질 알부민에 개당 10개 정도가 붙어서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패티애시드 트랜스포터에 의해 근육과 같은 필요한 세포에 도달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 생성된 글라이세롤은 간으로 돌아가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 형태로 전환되어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에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체내의 리피드가 어떻게 올간 사이를 이동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물질이 이동하는 길은 무엇이죠? 바로 혈류, 블러드 스트림입니다. 이 혈액의 베이스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리피드는 기름이죠.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인데 리피드가 어떻게 올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몸은 세 가지 방법을 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리포프로틴, 시럼 알부민, 케톤 바디. 이 중 시럼 알부민
이용한 트랜스포트는 이미 리폴라이시스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키톤 바디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리피드 자체가 아니고 리피드 베이스드 에너지, 다시 말하자면 특수 환경에서 리피드로부터 만들어진 워터 솔루블 에너지 소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뒤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는 것은 중요한 리포프로틴. 이 리포프로틴에 의한 리피드의 인터오르간 트랜스포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를 리포프로틴이란 무엇인가, 그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 먼저 리피드 수송의 비이클, 즉 운반체로서의 리포프로틴의 전반적인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카로마이크론, VLDL, LDL, HDL 등의 리포프로틴 종류가 있고 이것들이 화물 트럭과 같이 리피드를 실어 나른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 앞에 설명한 다이어트리 팻의 흡수 부분을 머릿속에 두고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한다고 어, 듣기 바랍니다. 자, 인테스틴에서 다이어트리 팻을 TG 형태로 받아 실어 나르고 있는 카로 마이크로는 혈류를 타고 몸을 돌면서 메모리, 머슬, 에디포 티슈 등의 올관에 각 올관을 통과하는 캐필러리의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지에 의해 프리 패티 애시드를 형태로 물건을 배달하듯이 내려놓습니다. 짐을 많이 내려놓으면 그 화물차의 외형은 다르게 보여서 이를 카로마이크론 랩넌트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제 주로 프로틴과 콜레스테롤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간에서 리포주네시스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리피드는 VLDL이라는 화물차에 실려 운반되게 되는데 이들도 카로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여러 올건의 짐을 내리면서 다니다 보니 모양이 바뀌어서 VLDL 랩넌트, 더 나아가 LDL 형태로까지 바뀝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LDL은 콜레스테롤을 익스트로헤파틱 티슈 틀에 내려놓으면서 이들 조직들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반면 HDL은 이들 익스트로헤파틱 티슈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받아서 다시 간으로 보내 간에서 이들을 바일 애시드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키는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HDL에 의해서 익스트라헤파틱 티슈로부터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과정을 특별히 우리는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트 RCT라고 부릅니다. 부연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간에서 카르마이크론 랩넌트, VLDL 랩넌트, LDL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는 리셉터로서 LRP, LDLR 등이 있고 HDL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는 리셉터로서 SRP1이 있습니다. 그럼 리포프로틴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간단히 말해서 겉은 하이드로필릭하고 속은 하이드로포빅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안쪽에 리피드 성분을 숨겨서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리피드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은 프리 콜레스테롤, 포스폴리피드, A4 리포프로틴 등으로 구성되어 바깥쪽을 싸고 있고 안쪽에 콜레스테롤 에스터, TG를 숨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류에는 카로마이크론, VLDL, LDL, HDL 등이 있는데 이들의 기준은 밀도입니다. 먼저 파티클의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6만 배 확대한 카로마이크론과 18만 배 확대한 나머지 VLDL, LDL, HDL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카로마이크론, VLDL, LDL, HDL 순서로 파티클이 작아지고 덴스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즈와 덴시티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성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두 개의 표를 가져왔는데 이 두 표의 가장 큰 차이는 아래쪽 표에는 계속 언급한 네 가지 리포프로틴 이외에 IDL을 추가로 분류했고 아래 표에 IDL, LDL 파티클의 덴시티 범위를 통합하여 위에서는 하나로 LDL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덴시티로 나누어진 분류인 것이고요. 그리고 조성은 카로마이크론은 TG가 85%로 메이저, VLDL은 TG가 50%로 메이저, LDL은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37%로 메이저, HDL은 프로틴이 55%로 메이저 성분입니다. 또한 각 리포프로틴 종류마다 구성에 참여하는 A4 리포프로틴의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 슬라이드 아래 표의 리포프로틴 종류에 따른 A4 리포프로틴 차이를 이번에는 A4 리포프로틴 종류를 기준으로 이를 가지고 있는 리포프로틴을 정리하면 이와 같고 더불어 각 리포프로틴, A4 리포프로틴의 고유한 기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피드의 인터올간 트랜스포트 수단의 마지막 종류로 키톤 바디를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키톤 바디는 리피드로부터 만들어진 워터 솔루블 에너지 소스이기 때문에 혈류를 통한 트랜스포트 과정에 특별한 수단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키톤 바디의 종류, 생성, 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키톤 바디는 아세톤,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 하이드록시 부치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통칭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키톤 바디는 리버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내에서 아세틸코A로부터 이와 같은 경로로 만들어지는데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은 비교적 소량의 케톤체를 만드는 반면 기아, 스타베이션과 치료를 받지 않은 당뇨병에서는 케톤체의 과잉 생산을 초래합니다. 당뇨나 스타베이션 동안에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당뇨와 스타베이션 상태에서는 세포 내의 글루코스 농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니오지네시스 과정을 통해 글루코스를 서로 만들어 공급하게 되고 만들어진 글루코스는 브레인 등의 조직에 전달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글루코니오지니스 과정은 시트루에스 사이클을 돌리는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빼내 기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트루에스 사이클이 제대로 돌 수 없고 따라서 에너지 공급을 위해 패티에시드로부터 분해된 아세틸코A가 시트루에스 사이클에 들어갈 수 없고 축적된 아세틸코A는 다른 경로로 흘러가서 키톤 바디를 형성하여 여러 조직의 에너지 소스로 공급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키톤 바디가 입술 헤파틱 티슈에서 산화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과잉 생산되면 에스시스, 키토시스를 거쳐 코마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키톤 바디인 베타 하이드록시 부추레이트가 익스트라 헤파틱 티슈에서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아세틸코웨이로 만들어져서 시트리에스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질대사의 캐타볼리즘 측면인 패티애시드의 옥시데이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패티애시드 신테시스는 사이토졸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패티애시드 옥시데이션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진행되고 그 과정을 통해 리듀스트 일렉트론 캐리어인 FDH2와 NADH를 만듭니다. 패티애시드 옥시데이션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진행되려면
당연히 먼저 패티애시드가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지방산이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산의 탄소 수가 12개 이하이면 멤브레인 트랜스포터 도움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으나 음식물로 들어오거나 지방 조직에서 유리되는 대부분의 프리 패티 애시드는 카본 14개 이상이고 이들은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을 그냥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포는 카니틴 셔틀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카니틴 셔틀은 세 가지 엔자임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먼저 작용하는 엔자임의 순서대로 각 효소 반응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실코의 신세테이즈,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1,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2, 이 세 가지 효소가 관여하는데 아실코의 신세테이즈는 마이토콘드리아 바깥쪽 멤브레인에서 패티애시드에 코엔자임 A를 에스터 본드로 붙여서 패티아실 코에이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1은 패티아실 코에이로부터 카니틴으로 패티애시드를 전달하여 패티아실 카니틴을 만드는 과정.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2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쪽 멤브레인에서 패티아실 카니틴으로부터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코엔자임 A로 패티애시드를 전달하여 패티아실 코에이를 만드는 과정을 캐탈라이즈 합니다. 이것이 카니틴 구조입니다. 패티애시드가 연결될 때는 여기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카니틴 셔틀을 설명합니다. 자, 다이어트로부터 또는 지방 조직으로부터 모빌라이즈드 되어 세포 안으로 패티애시드가 들어온 상태에서 아실코에 신세테이즈에 의해 만들어진 패티 아실코에이가 여기 있습니다. 카본 12개가 넘어가는 지방산을 가진 패티 아실코에이는 마이토콘드리아를 통과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1에 의해 패티 아실 카니틴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패티 아실 카니틴은 포를 통과하고 이너 멤브레인에 있는 아실카니틴, 카니틴 트랜스포터를 통과하여 매트리스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패티 아실 카니틴이 카니틴 아실 트랜스포터 2에 의해 패티 아실 코A로 변환되어 본격적인 지방산 어,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생된 카니틴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셔틀링에 사용되게 됩니다. 지방산 합성의 랩 리미팅 스텝은 ACC에 의한 마르닐 코웨이 합성 단계라고 했는데 지방산 분해의 랩 리미팅 스텝은 이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카니틴 셔틀 단계입니다. 이 셔틀의 두 번째 작용 효소인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1은 말로닐 코A에 의해 억제된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지방산의 합성과 분해가 동시에 모두 진행되는 일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카본 16개의 팔미틱 애시드가 되면은 파스 효소를 떠난다라고 했는데 이 팔미틱 애시드 지방산을 기질로 하는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1을 특별히 카니틴 팔미톨 트랜스퍼레이즈 1, 약자로 CPT1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논문과 여러 관련 자료에서 이 단계 효소를 CPT1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니틴 셔틀에 의해 마이토콘드리얼 매트릭스에 들어온 지방산은 카본 2개씩 짧아지는 산화 과정을 밟는데 이를 우리가 소위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베타 옥시데이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아세틸 코A를 떼어낼 때마다 4단계의 효소 반응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 아세틸 코A, FADH2, NADH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지방산 산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아세틸코웨이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로 들어가거나 또는 키톤 바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삼각형과 1개의 오각형을 가지고 있고 3번 카본의 OH, 콜레스테롤 이름의 OL, 올은 이 OH 때문에 붙은 전미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및 세포 안에 모든 멤브레인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하고 혈액 중에서는 에스리파이드 폼으로 존재하고 셀 멤브레인에서는 프리 unacidified 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콜레스테롤은 바일 애시드, 담즙산의 이미디어 프리커서이고 콜레스테롤은 이 바일 애시드 형태로 체외로 배출됩니다. 아, 이것이 바일 애시드 중 하나인 키노데옥시콜릭 애시드의 구조인데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합성은 아세틸코A로부터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반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어, 컨덴세이션, 컨버전, 폴리머라이제이션, 사이클리제이션. 세 개의 아세테이트가 컨덴세이션 되어서 카본 6개의 중간체인 메바로네이트를 만들고 메바로네이트가 액티베이티드 아이소프라인 유닛으로 컨버전 되고 다음 이 카본 5개, 아이소프라인 유닛 6개가 폴리머라이제이션 되면 30개 카본의 스쿠알렌이 되고 이 리니어한 스쿠알렌이 사이클리제이션에 의해서 스테로이드 핵을 가진 4개의 링을 만듭니다. 이후 일련의 추가 반응을 거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합성 반응 4단계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덴세이션인데 세 가지 효소에 의해 진행되는데 마지막 HMG-CoA 리덕테이지에 의해 메바로네이트가 만들어지는 이 단계가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고 이 단계를 타깃으로 한 약물이 아토로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시바스타틴 등의 그 유명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컨버전 과정에서는 본 바와 같이 ATP를 소모하며 세 가지 효소에 의해 두 가지 액티베이티드 아이소프렌을 만듭니다. 폴리머라이제이션 과정은 컨버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액티베이티드 아이소프렌 6개가 프레닐 트랜스퍼레이즈와 스쿠알렌 신테이즈에 의해 폴리머라이제이션 되어 스쿠알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스쿠알렌으로부터 스쿠알렌 모노옥시지네이즈와 사이클레이즈에 의해 스테로이드 핵의 4개의 링을 가진 라노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완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을 통해서 간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의 작은 부분이 간세포의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은 어, 빌리어리 콜레스테롤 그리고 바일 애시드, 콜레스테롤 에스터 이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배출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처리되는 형태는 방금 빌리어리 콜레스테롤, 바이레시드, 콜레스테롤 에스터의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했는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리 콜레스테롤 또는 바이레시드 형태로 담즙 으로 배출하거나 콜레스테롤 에스터 형태로 간에 저장하거나 콜레스테롤 에스터 형태로 VLDL과 LDL에 넣어서 서큘레이션으로 시크리션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콜레스테롤 생산은 세포 내 콜레스테롤 농도와 글루카곤 이줄린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며 이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합성 조절은 전사임자 중 SRBP라고 하는 것, SRBP가 HMG 코의 리덕테이지의 트랜스크립션을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이어터리 업테이크 상황과 잘 맞추어서 필요한 경우만 진행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인슐린 글루카곤 호르몬에 의한 조절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조절 기전을 이 그림에서 설명합니다. Rate Limiting 스텝인 HMG CoA 리덕테이즈 단계의 레귤레이션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인슐린에 의해 HMG-CoA 리덕테이즈를 디포스포릴레이션 시켜 활성을 증가시키고 글루카곤에 의해 HMG-CoA 리덕테이즈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 활성을 억제시킵니다. 세포 내 콜레스테롤 양이 충분히 많으면 HMG-CoA 리덕테이즈를 프로티올라이스 시켜 억제하고 또한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도 억제하여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억제는 이 과정에서의 리셉터인 LDLR의 트랜스크립션을 저하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LDLR도 SRBP의 표적 유전자입니다. 한편 세포 내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많을 때 ACAT 활성은 증가되어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만들어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로부터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만드는 효소에는 두 가지, 즉 ACAT, LCAT이 있는데 이들은 효소 반응 자체는 매우 유사하나 각각 활동하는 장소와 역할의 차이가 그 차이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ACAT은 ER에 존재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좀 더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서 리포프로틴에 실어서 이동시키거나 간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추가로 언급하면 ACAT은 VLDL, 카로마이크론 형태로 어셈블리 할 때 사용되고 리버뿐만 아니라 매크로페이지에서의 폼셀 형성 과정과 아드레널에서의 콜레스테롤 에스터 저장 시에 그 기능을 합니다. LCAT은 HDL의 서피스에서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만들어 네슨 HDL 내에 축적시켜 감으로써 네슨 HDL을 머추어 HDL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DL이 간에 가서 이를 콜레스테롤을 풀어놓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지질대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